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는 데는 정말 최악의 그런 피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선거 전에 총선이 끝나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이 7명의 돈봉투 의혹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7명 중 1명만 떨어지고 6명은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역 의원 6명이 지금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날 때까지 출석을 연기해달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데, 총선이 끝난 후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이들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의원 7명 모두가 다 불응했다고 합니다. 자, 일반 국민인 경우 이렇게 검찰이 출석 요구를 2차례나 했을 때 거부하면 세 번째는 강제 구인을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돈봉투 의혹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명예훼손 의혹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는 그냥 갑자기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구인도 하고 체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 내가 누군지 알아?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회의 중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강제 구인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국회에서 다시 이들 현역 의원들의 경우 6명입니다. 한 명은 이 배지를 못 달았으니까 예외로 하고 나머지 6명은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돈봉투 의혹 의원,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이들은 한 번 더 개망신을 당할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의석수로 봐서는 도저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가결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됐지만 아무튼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 지켜볼 겁니다. 만약 민주당의 돈봉투 현역 의원 6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 악몽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의 그 기억이 날 겁니다. 또 지금은 석방됐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그 뒤 탈당했던 무소속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7명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더니 총선이 끝나도 검찰에 나타나지 않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소환해도 나도 바빠서 못 가겠다. 나 이 직접 안 가고 말이야 서면 조사해줘. 나 서면 조사로 다 받게 이럴 겁니다.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까? 죄가 없다면 가서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기소하면 법정에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는 이들을 정말 민주당은 최악의 정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의원 6명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른바 1차 돈봉투 살포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직접 소환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40총선이 끝났다. 국회도 개원한 상태다.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출석 요구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면 이런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들 7명 의원은 이 검찰이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그간 검찰과 수차례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총선,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지난 1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1월 말 최초 출석 요구에 불응할 당시 총선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총선은 끝났습니다. 그 이후 이 두 번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7명의 의원들이 실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7명 의원 중 6명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7명 중 돈봉투 의혹 7명 중 6명이 당선됐다. 공천도 받고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자,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까? 자,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서 이 기간에 강제 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여소야대 국회 구성을 볼 때 체포동의안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국민들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정체를 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됐던 그 이야기를 반추할 겁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경선 캠프가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1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같은 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돈봉투를 받은 이 7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엄한 심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